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고려시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고려 문제 풀어도 봤고, 정치사도 확인해 보긴 했는데, 고려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간략하게 교과서의 자료들 보면서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자, 선생님하고 고려의 문화 있는데요. 자료 한번 불러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태종을 창시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온라인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불러오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자료들만 조금 복사 붙여넣기 편집 작업을 미리 해두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문종의 넷째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자죠, 왕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화엄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이고요. 기타적으로 교장도감, 교단 통합운동, 천태종 많이 언급됩니다. 천태종, 국청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끔 경제적인 문제로 동전 발행 건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의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고려 전기 불교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교관, 겸수를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종과 선종의 입장을 모두 포용하는 것인데 의천과 같은 경우 자신의 출신을 봤을 때 그렇죠. 선종보다는 교종의 입장이 조금 더 강한 측면에서 이 선과 교종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파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교관 겸수도 결국 교종 아니죠. 교단이겠죠. 교단 통합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종은 일반적으로 수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참선, 깨달음 이런 거고요. 교종은 경전을 쉽게 얘기해서 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파가 불교의 양상으로 당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죠. 자, 화면 전환해서 볼게요. 고려 후기 승려인데요. 진울입니다. 자, 모습 생김새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미 여기 자료에서 고려 후기에 등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진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자, 진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 정해, 쌍수. 네, 쌍꺼풀 수술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교종의 입장에서 공부함과 동시에 수양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앞서 이야기했던 교종과 선종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선종의 입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교단 통합의 하나의 또 양상이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문득 깨달은 다음에 계속 수양한다. 이 또한 정의 쌍서와 더불어서 교종과 선종을 포용하려고 하는 진울의 입장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불교, 승려를 중점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사진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고려시대 말에 뭐가 들어왔다? 성리학이 도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꼽히면서 조선은 일반적으로 유교 통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일반적으로 유교가 아니라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교를 중점으로 한 국가였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사학도 좀 중요한데요. 자,
자, 역사 보면, 자, 두 가지 책이 좀 유명한 편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서입니다. 자, 삼국사기 누가 썼나요? 네, 김부식이 썼죠. 묘청의 난 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관리입니다. 그리고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 그런 운동의 흐름을 진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나 안정성을 꾀하고 있고요. 또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들을 이 역사책에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의하거나 기이하거나 이런 내용들 역사책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와 달리 자, 삼국유사 입장 또 완전히 또 다릅니다. 왜? 일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스님입니다. 스님. 즉 여기서는 불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관이 담겨 있고요. 자, 앞서 보았던 이 삼국사기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신의하고 기이한 기록들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왕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을 건너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자라나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줬던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자, 김부시 입장에서는 터무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우리가 신의하고 특이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것도 교과서의 자료인데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읽었어요. 아름다운 자태와 비색의 고려 청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색깔 자체가 중국하고 다르고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요 학, 이런 모양 보입니까? 이것을 상간법이라고 해서 하얗게 무늬를 파서 고려만의 특징적인 청자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고려 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푸른빛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고려시대의 문화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글자 잘 못 적긴 하는데요. 고려 문화라고 한번 적어보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불교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기에는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관, 겸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종과 교종의 입장에서 보면 선종이 아닌 교종의 입장에서 교리를 통합하고 있었다. 자, 후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 떠올려보고요. 정해쌍수, 도노, 점수 여러분 떠올려보면 되는데 자, 이 또한 선종과 교종의 입장에서 보면 선종의 입장에서 교단을 둘 다 통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려 말에 도입되고 있었다. 이것이 언제 꽃 피우게 된다? 조선을 가서 유교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학 혹은 역사책을 봤을 때 두 가지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삼국 사기 있었고요. 삼국 유사 있었죠. 자, 삼국 사기 누가 썼나요? 김부식이 썼죠. 묘청에 난 진압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관리다 보니까 유교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이 책에다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삼국유사는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썼고 부처님을 모시는 승려다 보니까 불교적인 입장에서 역사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료에서 봤던 그렇죠. 고려만의 특이한 도자기 고려 청자, 비치색, 그리고 상간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면서 고려의 문화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모르겠어요. 차시 기획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뭐 고등학교 가면 또 고려 배울 기회도 있고 또 알아둬야 될 상식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여러분 안녕.